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일 동안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과 부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신고가 폭증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밤새 이어진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 가운데 경남과 부산의 집중호우 상황과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극한 가뭄에 시달렸던 경남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폭우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는 비였지만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아래쪽으로 넘칩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흙더미는 그대로 아파트 1층을 덮쳤습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4시 40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주민 1명이 숨졌고 다른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영해경이 흙을 마구 퍼냅니다. 이날 오전 5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의 자신의 집에서 토사에 매몰된 6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만 거제에는 8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1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만에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통영도 같은 기간 700mm에 가까운 폭우가 계속됐는데 새벽 5시쯤부터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역대급 호우로 경남에서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 모두 16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는데 이들 중 아직 100여 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뿐 아니라 도로 파손과 나무 쓰러짐, 주택 침수,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추가 피해가 더 없도록 18개 시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밤사이 부산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나온 1톤짜리 바위가 도로 한복판을 막아섰고 가게 천장이 통째로 내려앉는가 하면 도로는 움푹 꺼졌습니다. 강서구에는 6시간 동안 2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사이로 소방차 불빛이 도로를 비춥니다. 차로 한가운데 큰 바위가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게는 1톤가량,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는 바위가 굴러온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빗물에 집안이 헐거워지면서 바위가 도로로 떨어진 건데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구 다대동 한 식당의 천장 구조물이 주저앉아 아래에 세워둔 승용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인근 사거리에선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이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에선 도로가 그대로 꺼지면서 성인 1명이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주택 지하와 저지대는 물에 잠겼고 소방은 밤새 수중 펌프로 물을 빼내야 했습니다. 산길에선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등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소방신고만 모두 50건에 달했습니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강서구. 17일 밤사이 6시간 동안 2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누적 강수량이 389mm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영도구 242mm, 사구 241mm, 서구 205mm로 부산 전역이 100mm 안팎의 비에 잠겼습니다. 비는 납들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만큼 집안이 물을 머금은 상태로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비탈면과 저지대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 안에 물이 차오르는 대표적인 침수 위험 공간입니다. 차량을 이동하려다 대피 시기를 놓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 홍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인천 계양구 용종 지하차도. 물살을 가르며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뒤이어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통과합니다. 곧바로 진입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 지하차도는 빠르게 빗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배수 펌프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기실까지 침수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천이 범람했고 도로를 덮친 빗물은 경사로를 따라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차량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고 경사가 있어 한 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미리 차량을 고지대로 옮기고 침수가 시작된 지하 공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 공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까지 40에서 50cm 정도 물이 차오르며 성인 남성도 높은 수압 때문에 문 열기가 어려워질 만큼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 있을 때에는 비상구나 아니면 지상으로 통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차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경사로를 따라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 차량을 따라 들어가거나 침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지하차도에 진입했는데 물이 차오른다면 차량을 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 창문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탈출 망치나 운전석 머리받침의 철제봉을 이용해 측면 유리 가장자리를 깨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리를 깨지 못하고 수압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는다면 차량 내부에 물이 차 안팎의 수위차가 30cm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일상이 된 지금 한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면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폭우 속에 대피하던 남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폭우로 하수관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튕겨 나갈 수 있는데 물바다가 된 도로에선 맨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맨홀에 빠지거나 튀겨나온 맨홀 뚜껑에 다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 시간당 50mm 이상, 심한 경우는 80mm 각 차이도 1시간 내 때려 붙다 보니까 그 다량의 빗물이 빨리빨리 이게 하수를 통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이게 강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용량을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그 양이 워낙 단기간에 폭증을 하다 보니까 배출이 못 되고 그 물이 오히려 역류해서 맨홀을 확 쳐버리는, 그래서 폭발하듯이 날아가듯이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경우도. 비가 많이 올 때 맨홀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봤다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라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상책인데 부득이 나가야 한다면 길의 바깥쪽으로 걷거나 우산 등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걷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거리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 등 전기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찰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 사고가 잇따릅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차량 지붕에서 구조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구조대는 보트를 띄워 이들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차량 밖으로 재빨리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폭우 속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계속하는 건 침수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어의 절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즉시 운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꺼지고 전기도 차단돼 차 안에 그대로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골든타임은 단 1분. 시동이 꺼지기 전 창문을 미리 내려두거나 비상용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비상용 망치가 없으면 머리 받침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헤드레스트, 벨트의 안전 클립, 하다못해 스마트 키의 키 같은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창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힘껏 타격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창문을 깨지 못해 차량 안에 고립됐다면 절대 당황해선 안 됩니다. 차량 문 높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물이 찼을 땐 문을 쉽게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에 일단 탈출을 하더라도 주변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도 섣불리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차량 지붕과 같이 가능하다면 더 차량 지붕보다 높은 구조물에서 119에 신고를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구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엔 무리한 운전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과 하천에서 고립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물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 영월군 주천강 하류,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강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 18일 낚시를 하기 위해 하천을 찾았다가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 A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결국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인제군에서도 갑자기 내린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주민 2명이 고립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주변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물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순환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춘천시의 한 계곡입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인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인데요. 자칫 가까이 갔다가는 계곡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나 캠핑을 하러 물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하천이나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사고를 목격했을 때 무작정 물에 들어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후에 로프나 구명환, 긴 막대기 같은 걸로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거센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물가를 찾을 때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가 예보됐다면 물가 접근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이 인터넷 신문 발행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받아 논란입니다. 당선 뒤에도 해당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남도 의회 역시 이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A 의원. 인터넷 신문 발행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언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해 사직 기한을 둡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을 발행, 경영하거나 언론사에서 편집, 취재, 보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A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의 한 인터넷 신문 법인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한다며 현재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저희가 당선인까지는 신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당선 무효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임기가 개시하고 난 뒤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A 의원은 선관위의 공식 질의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한편 A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7월 31일 기준 경남도 의회에 겸직 신고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의회 조례를 보면 의장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A 의원의 겸직 미신고 사실을 지난 13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4일까지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겸직 신고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그리고 상공계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유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팀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 그리고 지역 경제계 대표들이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원팀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와 3개 지방정부, 경제계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하고 공동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울경을 명실공히 해양수도권이라는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상위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협력 체계로 동남권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강점이 합쳐진다면 기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바로 이 해양수도권 안에서 한 번에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인재와 기업, 자본이 오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부산만큼은 자유무역, 자유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대응하는 이극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산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전 제주시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조세권도 주고 관세권도 주고. 경제계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는 등 든든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와 금융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현장을 묻고 있는 물류 규제도 시원하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동남권을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원대한 꿈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는 9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인인 윤 씨가 자신에게 음료를 던지도록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며 노조가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8차례의 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